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 10강은 G밸류와 P밸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표준정규분포의 확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측과 단측 확률에 따른 P밸류로 G밸류를 수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정규분포의 특징을 활용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제10강의 첫 번째 주제는 표준정규분포 확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를 활용해서 상한부적합품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이 12이고 표준편차가 2인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정에서 규격 상한이 만약에 15로 되어 있다면 규격 상한을 벗어나는 불량률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일반적인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규격 상한보다 클 확률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운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다면 x와 u를 각각 무시를 해버리면 어떠한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값은 바로 g로 바뀌게 되고 이 값은 어떠한 숫자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 변수 x가 규격 상한보다 클 확률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먼저 확률 변수를 무시를 하고 규격 상한도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학습하신 대로 확률 변수 x를 무시하게 되면 바로 g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g는 u-mu 나누기 시그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도 되고요. 여기서 실전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도 됩니다. 일단 확률 변수 g는 규격 상한이 1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10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편차는 2라고 했죠. 15를 무시를 하면 확률 변수 g는 1.5보다 크다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표준정규분포의 수표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험서 뒷면에 표준정규분포 수표는 1과 2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g값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정규분포표 2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2는 g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u 플러스 요것이 뭐냐 하면 g값입니다. g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mu에서 시그마의 g배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g값을 찾으면, g값이 이제 요 값을 얘기합니다. g값을 찾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p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상한 규격을 벗어나는 g값이 1.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표에서 그 값을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1.50, 그러면 1.5가 되죠. 이것이 지금 확률상으로 1.5일 때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확률 변적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0.0668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1.5가 넘어갈 확률이 수표에서 0.0668이 나왔으므로 이것은 6.68%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규격 상한이 아니라 규격 하한이 나오는 경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규격 하한은 8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8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확률 면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 x가 8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x도 무시하고 규격 하한도 무시를 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시된 결과는 변형된 확률 변수 g로 바뀌게 되고요. 규격 하한은 8이라고 했고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음수가 나오네요. g는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거 역시 표준정규분포 수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은 이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이나 2.0보다 클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양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표상에서는 2.0보다 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이니까 이번에는 2.28%가 되네요. 그러므로 g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은 0.028이므로 x가 1보다 작을 확률은 2.28%가 됩니다. 이번에는 규격이 양측으로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하한이 8이고 규격 상한이 15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풀었던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써주면 됩니다. 즉, 일단 확률 변수 x가 규격 하한 8을 벗어날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규격 상한 6을 벗어날 확률을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즉, 이것도 치환하고 이것도 치환하면 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치환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그래프상으로 계산해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번거롭게 저 식을 이용하기 뭐하면 그냥 그래프상에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 L과 규격 U는 확률 변수 X상의 값입니다. 이것을 확률 변수 G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둘 다 이 상태에서 한번 바꿔보죠. 물론 이것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프로 G는 8-12 나누기 2 플러스 확률 변수 G는 15-12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아까 이미 배운 대로 이 값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은 1.5보다 크다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확률 변수는 8입니다. 확률 변수 8에서 12를 빼고 2로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 쪽은 15-12 나누기 2가 되니까 1.5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수표를 찾으셔서 값을 구해도 됩니다. 다만 2차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풀어도 전부 다 채점위원들이 맞게 해주는데요. 그래도 기왕 공부하시는 거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학습하시는 쪽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숙달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확률이 시험 문제가 황당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량률이 뭐 70% 나올 수도 있고요. 문항에 따라서는 100%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양적 확률과 단측 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번 계산에서는 G값을 통해서 불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확률을 가지고 G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준정규분포의 수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2번을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표 1은 확률이
한쪽 확률인지 아니면 양쪽 확률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 확률은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이 커졌다 또는 작아졌다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열을 분명히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요. 이런 우열을 분명히 던지는 방법은 주로 우리 품질관리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확률이 한쪽으로 몰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확률 5%로 커진 것을 보겠다. 그러면 이 자체의 면적이 5%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확률 5%로 작아진 걸 보겠다. 그러면 이쪽 면적이 5%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확률이 5%가 되면 밑에 있는 이 G값은 확률이 이쪽이 5%인데 실제로는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이쪽은 확률이 95%가 되죠. 이쪽 확률이 95%가 되기 때문에 G의 1-알파, 즉 G 0.95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G의 0.95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수표 1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표는 학습서 부록으로 제시된 정규 분포표 1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확률이 한쪽 5%다 그러면 0.05가 되는데 이 0.05에 해당하는 값은 1.6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값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여기 1.645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이렇게 5%가 됨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작아졌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645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45보다도 작은 값이 확률이 5%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한쪽 확률에 대한 수표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표가 양쪽 확률로 언급되는 경우입니다. 양쪽 확률로 5%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커졌다, 작아졌다, 즉 이렇게 완전히 우열을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다, 다르다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 다르다는 얘기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달라지는데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반틈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표값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0.25%니까 이쪽은 0.975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G1-알파 나누기 2가 되는데 G0.975 값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2분의 알파니까요. G0.025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G0.975.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대칭이니까 이쪽이 G0.975라면 이쪽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G0.975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0.025라 쓸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G는 0.025일 때의 G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수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값은 수표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1.96이고 이게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왜 수표에서 찾을 수 없냐고요? 수표에서는 기본적으로 0.025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값을 구하려면 0.025를 찾아야 되는데 0.000123 이건 있죠. 그 다음에 0.01233이 있는데요. 0.025니까 0.02 이 값과 0.03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죠. 예,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0.10, 0.12, 0.20, 0.21, 0.30, 0.31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0.025는 이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이 수표에서 역으로 구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보관법으로 또는 대충 구해야 돼요. 즉 여기 안에 내부를 보다 보면 0.025라는 값이 여기 다행히 나왔네요. 0.025
0.05가 나왔으니까 이걸 읽어보면 1.96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2.5%일 때는 1.96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수표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값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표준정규분포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치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분포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무시한 분포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이런 형태의 분포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는 암기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우선 알파가 즉 확률이 5%인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인 경우에 아까 수표에서 봤었죠? 한쪽 규격인 경우 1마스 알파라는 얘기는 실제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이 값이 G0.95란 얘기입니다. 이 G0.95인 경우에는 값이 1.645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쪽 규격인데요. 이 양쪽 규격일 때의 값은 이게 조금 더 땡겨졌죠? 그래서 이게 이 값이 뭐냐 하면 G0.975. 왜냐하면 이것이 2.5%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는 이것이 5%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1.645와 1.96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10%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샘플링 검사에서 베타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10%라는 얘기는 이 알파 값이 10%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G0.90이라는 얘기죠. G0.90은 1.28입니다. 이것도 암기 항목입니다. 무조건 이거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10%일 때 양측은 G0.95가 되죠. 왜냐하면 반토막이 되니까 10%의 2분의 1은 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0.95가 되는데 이거랑 값이 같아요. 1.645.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숫자로 암기하는 것이 양측 단축으로 암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측 단축은 판단 요소고 결국은 이 G값이 얼마냐 하는 것과 G값에 해당되는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입니다. 이 1%일 때의 값은 우선 G0.99인 경우인데요. 즉 1%라는 얘기죠. 단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값은 2.326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양치일 때는 0.5%가 되니까 G0.995가 되죠. 이때의 값은 2.576인데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하면 이 값은 반올림해서 2.33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은 2.58입니다. 이것을 왜 외우려고 하냐면 2차 시험은 사실은 수표를 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95%가 됐든 99%가 됐든 수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수치표 값을 적어주는데요. 문제가다. 근데 이 확률은 안 적어주는 경우가 99%고요. 이 확률도 안 적어주는 경우가 90%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안 적어주는 경우가 한 1, 20% 돼요. 그럼 안 적어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숫자가 너무 좀 생뚱맞잖아요. 이거는 허구한 날 푸는 거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외우는 걸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값은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58 보석은 33하다. 저는 1%를 이렇게 외웁니다. 보석 중에 58이 있다는 거 아시죠? 58이 33하다. 그렇게 외우면 2.58, 2.33 이렇게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수표를 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외운 본인을 원망해야지 수표를 주지 않은 출제자를 원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 10번 문제를 가지고 표준정규분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이 주어져 있네요. 평균이 128, 표준편차가 2다 그러면요. 일단 그리세요. 128, 표준편차 2, 확률변수 X. 이렇게 쓰는 거를 버릇하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 평균을 딱 집어넣으면 규격이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딱 보게 되면 벌써 불량률이 얼마쯤 된다. 적어도 50%보다 크다 작다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객관 시험에서는 50% 이상도 나오고 이하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찍더라도 좀 더 가까운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는 것이 장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 공차가 135에서 125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합품률은 대충 보이네요. 이 부적합품률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규용품 문제는 데코레이션이 있는데요. 무조건 따라옵니다. 이 말은 그냥 정리사라고 보면 돼요. 공정이 안정 상태고 정규용품을 따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이 날라면요. 불량률은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규격 하함보다 작거나 규격 상함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불량률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확률 변수를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 무시로 갑시다. 확률 변수 무시하면 뭐가 됩니까? X는 C가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25 빼기 무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C로 바뀌고 그 다음에 135 마이너스 무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G는 이건 마이너스 1.5보다 작다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은 G가 3.5보다 크다. 굉장히 큰 수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확률은 수표를 확인하시면 0.0668이 됩니다. 3.5는 어떻게 되나요? 수표를 확인하시면 0.00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확률을 합산하면 0.067, 즉 불량률이 6.7%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